슈퍼아웃풋 공부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만 있다면 미친 듯한 공부 속도로 이 세상에 정복하지 못할 시험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대학병원 교수예요. 오늘은 아웃풋 공부법을 종결할 뇌과학적으로 최적화된 인풋과 아웃풋의 조합법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오늘 공부법은 일본의 60만 유튜버이자 40년 이상 110만 명 이상에게 공부를 가르쳐온 현직 정신과 전문의 가바사와 시온이 처방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는 이 공부법을 슈퍼 아웃풋 공부법이라 명명했는데요. 오늘 그 핵심을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조합할지 알아보기에 앞서 뇌과학적으로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과 뇌를 즐겁게 하는 공부법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이 두 가지를 먼저 꿰뚫고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슈퍼 아웃풋 공부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부터 살펴보면요. 뇌는 곧 나, 즉 내가 공부를 좋아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인간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도파민은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강화시킵니다. 도파민은 즐거울 때 분비되는 행복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학습 효율을 크게 올려주는 학습 물질이기도 하죠. 반면에 인간은 싫어하는 일, 괴로운 일을 하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해마의 가장 큰 적인데요. 해마는 기억된 정보가 정착하기 전까지 임시 보관되는 장소입니다. 기억 자체에 관여하는 중요한 부위지만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해마의 작용이 저하되고요. 게다가 중증 스트레스가 장기간 이어지면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지 않아서 해마 세포 자체가 파괴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즐겁게 공부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엑셀을 밟은 것처럼 빠르게 학습하게 됩니다. 즐기기만 한다면 공부 효율은 올라가는 거고요. 뇌를 즐겁게 하면 훨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즐거운 공부법이죠. 공부가 즐거워지면 분초를 아껴 공부하게 됩니다.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도파민이 공부 의욕을 북돋기 때문이죠. 나아가 도파민의 학습과 기억 증강 작용으로 학습 효율이 올라가고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므로 더욱 즐거워집니다. 도파민의 긍정적인 연쇄 작용은 폭발적인 자기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파민을 분비시킬 공부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의 재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공부의 재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봅시다. 그 사람은 눈을 반짝이며 공부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거예요. 과목에 흥미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가 생기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좋아지는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작은 호기심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깜박거리는 불씨처럼 약한 불일 수도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교과목이나 장르에 몰두해보면 재미가 조금씩 확장될 거예요. 나중에는 호기심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공부에 뛰어들게 됩니다. 둘째는 성장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뇌과학적 행복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곧 자기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해냈을 때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로또 당첨과 같이 한 번에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닌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생활을 개선하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불가능했던 일을 해내면 됩니다. 작은 개선과 작은 성과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도파민은 충분히 분비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 성장의 과정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공부 자체에서의 성장, 공부함으로써 얻는 2차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공부를 좋아하는 유명인의 책을 읽어라. 공부를 좋아하는 열기를 느끼는 건데요. 서점에 가면 공부법에 관련된 책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봅시다. 특히 공부를 정말 좋아한다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의 책을 접하면 공부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에 순수하게 공감할 수 있죠. 월등한 성과를 내면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의 책을 접하면 강렬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자신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등을 기준으로 책을 고르면 내용을 쉽게 흡수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지식인의 책을 읽을 때는 책 내용이나 노하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부와 배움, 연구에 품은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그러한 책들 중 하나가 바로 가바시와 시온의 슈퍼아웃풋 공부법인데요. 효율적인 공부법이 꾹꾹 눌러 담겨 있고요. 그의 공부에 대한 미쳐버린 열정을 책을 읽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싶다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뇌를 즐겁게 하는 공부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난이도 설정은 필수다. 공부하기 좋은 교재는 따로 있는데요. 다음 세 개 항목 중에서 배울 것이 가장 많은 책은 무엇일까요? 1번, 모르는 내용이 10% 쓰여 있는 책. 2번, 모르는 내용이 30% 쓰여 있는 책. 3번, 모르는 내용이 70% 쓰여 있는 책. 모르는 내용이 70% 쓰여 있는 책에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듯하지만 반 이상이 모르는 지식으로 채워진 책은 난해해서 읽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즐겁지 않은 거죠. 가장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은 모르는 내용이 30%인 책입니다. 이 정도일 때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새로운 배움도 확실히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정보는 네트워크처럼 기억되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어느 정도 없으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 70%, 모르는 내용이 30%라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적당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쉽게 연결되고 기억에도 잘 남게 돼요. 만약 어떤 장르의 책을 한 권 읽을 때 간단, 조금 어려움, 난해, 매우 난해라는 난이도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조금 어려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뇌를 기쁘게 하는 공부법이에요. 둘째, 도파민을 부르는 차곡차곡 공부법을 실천하라. 매일 꾸준히 하면 뇌가 즐거워집니다. 매일 30분 공부하는 것과 일주일 분량인 3시간 반을 일요일에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일까요?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을 분산학습, 한꺼번에 공부하는 방법을 집중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심리학 실험을 통해 집중학습보다 분산학습이 기억에 쉽게 남아서 학습 효과가 좋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분산학습이 집중학습보다 복습하는 횟수가 많아서 기억하기 쉽다는 건데요. 또한 매일 꾸준히 하면 도파민이 더 잘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파민의 보상 시스템은 보상, 도파민 분비, 보상, 도파민 분비라는 사이클로 돌아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공부한다면 이 도파민 사이클이 돌지 않습니다. 도파민 사이클을 빙글빙글 회전시키려면 매일 꾸준히 공부해서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매일 15분이든 30분이든 좋으니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공부가 즐거워지고 틈만 나면 공부하고 싶은 상태가 됩니다. 매일 차곡차곡 쌓아나가 뇌를 기쁘게 해주세요.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핵심인 인풋과 아웃풋을 적절히 조합하여 최강의 공부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시간 배분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공부의 비밀, How We Learn의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아서 게이츠의 흥미로운 실험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실험에서는 임명록에 쓰여있는 인물의 프로필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9분이었는데 외우는 시간과 연습하는 시간의 비율을 그룹별로 다르게 설정했는데요. 가장 좋은 결과를 낸 것은 약 40%의 시간을 외우는데 소비한 그룹이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많은 학생일수록 외우는 시간이 줄어들어 약 30%의 시간을 외우는데 쓰는 것이 좋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외우는 시간과 연습하는 시간, 즉 공부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황금비는 3대7 정도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는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3대7 정도가 되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인풋의 2배가 넘는 시간을 아웃풋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인 거죠. 그러나 단순히 인풋과 아웃풋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풋 전에 훑어보기, 아웃풋 후에 피드백이라는 두 단계를 추가해야 공부의 효과가 훨씬 향상되는데요. 즉 공부하기 전에 훑어보고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성과를 다음 인풋에 반영시켜 인풋을 수정하고 아웃풋과 피드백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훑어보기, 인풋, 아웃풋, 피드백의 4단계를 반복하는 과정이 효과적인 공부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훑어보기. 공부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훑어보기인데요. 당신은 책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나요? 책을 첫 페이지부터 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서 하수입니다. 독서에 서툰 사람은 대개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읽기 시작하죠. 그러나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먼저 페이지를 팔랑팔랑 넘기며 전체를 훑어보는데요. 먼저 목차를 보고 책 내용을 대강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책을 넘기면서 책 속에서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을 먼저 읽고요. 대개 15분 정도면 그 책에서 가장 읽고 싶었던 핵심 부분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훑어보기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독을 시작하면 독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게다가 굉장히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 책 내용도 몇 배나 기억에 남게 되죠. 이는 독서뿐 아니라 모든 공부에 적용됩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출제 범위의 가장 첫 페이지부터 공부해서는 안 되는데요. 먼저 시험 범위의 전체를 대강 마지막까지 훑어보면서 전체 모습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주세요.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뒤로 미루고 완급을 조절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빠짐없이 공부하는 방법은 기억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공부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쓸데없이 시간을 들이게 되어 핵심에서 벗어난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범위의 마지막까지 다 공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우리의 뇌는 정보를 네트워크로 기억합니다. 관련성이 있는 것을 기억하기는 쉽지만 관련성이 없는 것을 기억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정보를 기억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성, 즉 전후의 맥락이나 전체적인 위치를 확실히 해두고 공부하는 편이 무작위로 공부하는 것보다 뇌의 기억으로 정착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기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과서에 표시하고 공부에 들어간다면 분명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인풋하기. 인풋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아웃풋을 위해 인풋을 하는 겁니다. 아웃풋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덕분에 집중력이 높아져서 세세한 부분까지 의식하면서 심도 있게 교과서를 읽게 되는데요. 아웃풋을 전제로 인풋을 하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같은 체험을 한다고 해도 얻는 정보량과 정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런 정보는 아웃풋에 따라 기억에 완전히 정착하고요. 이렇게 공부의 효율이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문을 품고 인풋을 하는 건데요. 가령
목차나 소제목을 읽고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이 모르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다른 단원과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품고 책을 읽어나가면 더욱더 집중해서 책을 읽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 아웃풋하기. 아웃풋이란 뇌에 들어온 정보를 뇌 속에서 처리해 바깥으로 출력하는 일인데요. 교과서를 읽고 다음으로 문제집을 풉니다. 문제집을 푸는 일은 답을 종이에 쓰는 행위이므로 아웃풋이고요. 시험을 보는 것도 답안지에 답을 쓰므로 아웃풋입니다. 교과서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는 것도 말로 설명함으로 아웃풋이죠. 아웃풋의 효율을 높이는 비밀은 바로 횟수에 있는데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아웃풋을 해야 합니다. 뇌에는 해마라는 기관이 있다고 했죠. 해마에는 정보가 임시 보관되는데요. 뇌에 입력된 정보는 전부 해마에 1에서 2주 정도 보존됩니다. 그 사이에 두세 번 사용된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기억의 영구 보관 장소인 측두엽으로 이동되죠. 그러므로 무언가를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기고 싶다면 일주일에 3번 아웃풋하면 됩니다. 복습하는 타이밍은 첫 번째 1일 후, 두 번째 3일 후, 세 번째 7일 후라는 식으로 맨 처음은 빠르게 복습하고 이후로는 서서히 시간차를 두는 식으로 합시다. 복습할 때는 당연히 아웃풋 공부법의 형식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타이핑 공부법, 친구나 가족에게 설명하기, 백지 복습법 등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피드백하기. 피드백 과정에서 장점은 기르고 단점은 극복해야 하는데요. 가령 교과서를 읽고 문제집을 풀었다고 해봅시다. 문제집을 풀면 틀리는 문제가 나오고 그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교과서로 돌아가 틀린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읽습니다. 이것이 단점을 극복하는 피드백이에요. 이때 틀려도 바로 답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춰보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답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새겨집니다. 그러나 답을 모른다고 바로 해답지를 들춰 정답을 보게 되면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답이나 풀이법을 배우기 전에 자력으로 시도해보는 생성 연습을 하면 할수록 기억에 생생하게 남고요. 올바른 답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조금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내어 이해와 학습의 깊이를 더하고 기억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문제에 직면했다면 바로 해답지부터 보지 말고 스스로 철저히 답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 답을 맞춰봐야 하죠. 인풋을 하다가 물음표가 떠올랐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 철저히 생각해봅시다. 그 후에 답을 조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피드백이며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도파민을 활용해 뇌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법, 뇌를 즐겁게 하는 공부법, 인풋과 아웃풋을 최적화하는 공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는 뇌과학자이자 정신건강의 학자 60만 유튜버인 가바사와 시온의 신작 슈퍼 아웃풋 공부법 책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그의 내공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공부법 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법뿐만 아니라 공부 동기까지 제대로 장착하고 싶다면 가바사와 시온의 슈퍼 아웃풋 공부법 책을 구입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슈퍼 아웃풋 공부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만 있다면 미친 듯한 공부 속도로 이 세상에 정복하지 못할 시험은 없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